양평 서울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한 30년 전부터 필요성을 느껴온 사람입니다. 아마 수도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쪽을 다녀오시면서 과거 1990년대 말부터 거기에서 설악산에서 예컨대 속초에서 양평까지는 2시간이면 오는데 양평에서 서울 집에 가는데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6번 국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 이제 강변으로 도로도 만들어졌지만 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초반에 국토교통위원 하면서도 그 양평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너무 오래 느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해서 여기 저기 계신 정동균 군수뿐만 아니고 많은 그 수도권 의원님들이 함께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그 고속도로가 이제 예타를 통과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이유를 전혀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도로가 왜 생겼는가? 그 딱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요즘은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물귀신 작전처럼 들고 나오는데요.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최근에 갑자기 장영달 전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장영달 의원이 통찰력이 있는 거의 뭐 신격을 가진 사람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영달 의원은 그 양평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장영달 의원은 예타를 예정한 정도가 아니고 그 고속도로까지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본질을 벗어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침소봉대하고 거의 부풀리기를 하면서 정말 애먼 사람 애먹이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양평 지역에 우리 군수님 대대로 지금 400년 이상 우리 선산 살아왔던데 그런 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집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도움을 받아서 그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간단하게 국토부 장관이 이 백지화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내일 그 경기도당과 함께 우리 양평군 군의원들과 함께 여주양평지역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예정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함께 연락드려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우리 15년 우리 주민들의 수건을 양서면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종점을 갑자기 변경시켜서 강상면으로 바꾼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될 때까지 고속도로는 없다라고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직무유기, 그것 또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살아온 맹지주택의 진입로 확보도 부동산 투기입니까? 본질인 특혜 의혹을 밝히고 고속도로 사업을 즉각 재개하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수작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한 언론에서는 민주당 전 양평군수 예타 통과 앞두고 원안 종점 땅 258평 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군수였던 제가 2021년 3월 자택 앞 3개 필지 약 258평을 사들인 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통과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을 호도한 기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살아온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84-5 번지는 집이 다른 사람 땅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맹지입니다. 집을 가로막고 있던 어르신이 저밖에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게 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50년 전 양평읍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옥천으로 이사와서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저희 선친께서
지금 살고 제가 사는 바로 옆집인 384 17번지로 이사를 와서 30년을 살았는데 그 집은 건물만 선진 것이고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5월에 부친이 사셨던 집과 붙어있는 현재의 집이 매물로 나왔단 말을 듣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은 사방이 다른 사람 소유의 땅으로 둘러싸인 맹지입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도 이 집은 지적도 상으로는 맹지였지만 집 앞 토지에는 다른 건물이 없는 공터여서 통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웃 간에 몇십 년씩 알고 지내는 시골에서 이런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 지난 2021년 3월경 집 앞을 가로막고 있던 3개 필지에 사시던 어르신이 집이 추워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며 저에게 몇 번씩 살 곳을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세상 인심이 변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맹지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통행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옆집 어르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앞집 할머니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밖에 땅을 살 사람이 없다고 간곡히 제안하셨기 때문에 사게 된 것이지 고속도로를 염두에 두고 산 땅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질을 벗어난 정쟁을 유도하지 마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양평 군민들은 여전히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무책임한 백지화 발언을 취소하고 고속도로 추진을 즉시 이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94년도쯤에 그 양평 땅을 구입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를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연세가 드시고 그 땅이 좀 넓어서 이 농사 짓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풀도 뽑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팔려고 했더니 거기가 맹지, 들어간 입구가 맹지예요, 맹지. 그 맹지라는 걸 저희는 모르고 샀거든요. 그 옛날에 94년도에 뭐 저희 남편이 샀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샀는데 팔려고 보니까 맹지라 가지고 이 땅을 사실 분은 바로 우리 뒷집에 사시는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군수님은 그때 뵙지도 못했고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거의 뭐 우리 어머니랑 왔다 갔다 하셨고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땅을 좀 사달라. 근데 그 전부터 부탁했는데 사모님이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없다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점점 건강 안 좋아지시고 이제 풀을 막 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나가 여기 못 살겠다 그러시는데 집을 비워놓으면 그 집이 또 망가지게 또 이러니까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굉장히 집 상태는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막 난방을 해도 굉장히 나가는 데가 많아서 난방비도 많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춥고 이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정을 했어요. 사모님한테. 이 땅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 못 견디겠다 하는데 사실은 계약을 해놓고도 한참 있다가 막 잔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 통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나중에 결국 이제 뭐 중도금 받고는 좀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더 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어떤 진짜 뭐 부동산 아시는 분 증인도 없었고 둘이만 해가지고 저는 정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고속도로. 근데 오로지 그냥 오늘 진실만 내 했던 것만 얘기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진짜
내가 사정해서 그 땅을 팔았고 사모님은 어거지로 샀어요. 그거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사모님이 막 사정해서 오늘 좀 정해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여기까지 못 오셔요. 못 오시는데 제가 할 수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제 대안 노선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 하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보도를 내고 있어서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 근거로 22년 2월 21일 국토부가 공고 게시한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중에 과업 범위에 노선 대안 선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과업을 발주할 때 대안 노선을 염두에 두고 발주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알지만 99년 이후에 1999년 이후에 고속도로 24개 중에 14개 노선의 시정점이 변경됐다고 국토부가 이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개의 노선에 대한 과업 지시서와 과업 범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양평처럼 4개의 사업 중에 그 시종점이 변경된 것은 계양 강화입니다. 계양 강화는 시종점이 1.5km 정도 변경이 됐고요. 전체 노선의 약 한 5%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양평, 지금 문제되는 서울 양평은 직선거리가 약 6km에 55%가 변경이 되는데요. 다른 2개의 노선, 제천, 영월, 안산, 인천 4개의 사업 모두 과업지시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안산, 인천은 해량 교량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해상 교량이라는 얘기가 하나만 더 추가되고 4개의 과업지시서가 아주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자, 이처럼 노선 대안 선정이라는 표현은 용역의 과업 범위에 명시되는 아주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단계부터 대안을 염두에 두었다. 사안의 본질을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명확한 사실관계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수시로 나오는 것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국토부에 날짜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제출하지가 않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객관적인 그냥 있는 그대로 자료만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은 정동균 군수 게이트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처가 게이트와 군수 게이트,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고시 결과와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주장은 변경된 노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 일갈 땅이 집중된 곳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집중된 곳으로의 노선 변경이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이지 어떻게 군수 게이트가 됩니까? 1조 8천억짜리 국책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변경이 퇴임한 전 군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의 핵심은 수년간 진행되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이 왜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으로 종점 노선이 바뀌었 날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은 55%나 차이가 나서 사실상 신규 노선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안의 경우 교량 9개, 터널 12개가 건설되는 데 반해 대안의 경우 교량 26개, 터널 19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교량이 17개, 터널이 7개나 늘어나서 교량과 터널의 개수가 2배 가까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거리도 2km 연장되는데 추가 예산 소요가 140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해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수년간의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하남, 강주시민 등 경기도민, 서울시민, 이 도로를 이용할 국민들께 또다시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마치 대안 노선이 양평 군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사실은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놓아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이런 사업 추진이 정말 양평 군민과 서울 경기도민,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 정식을 위한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처리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 양평에 새로운 IC를 설치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 처가 관련된 이 게이트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 소통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문제 제기를 하고 확신에 찬 이유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양평 공공지구 관련된 내용을 접했을 때랑 느낌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 그때 주인공인 최은순 여사, 그때 주인공인 최은순 여사 직계 가족 플러스 친인척까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의 전형적인 수법은 이 오래도록 기획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권력을 활용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게 어떻게 종점이 바뀌게 된 배경이 뭔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할수록 이거는 확실한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요일 날 국토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희룡 장관한테 현안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사 제대로 밝혀내도록 하고, 그리고 당연히 국정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제가 정치를 하면서 경계했던 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 권력을 사유하고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대통령 일가족이 그랬다라면 이거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대다수 여론입니다.